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옷을 입어서 신난 레블입니다. 레녕! 자, 오늘은 또 뭘 리뷰해볼 거냐? 바로바로 제 일상을 리뷰하는 일상 리뷰입니다. 제가 요즘 핫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빠져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요약한 리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2탄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원에 힘입어 줄거리 리뷰 2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1편에서 14화까지의 내용을 다뤘고 2편에서는 15화부터 18화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리뷰해볼 거예요. 시작합시다. 레고! 지난 영상에서 해나가 떨어지는 걸로 끝이 났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14화가 끝났는데 15화는 이제 그 떨어지기 직전의 일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돼요. 시간 정리도 조금 필요한데 원래 주요 상황들이 진행이 됐던 건 고1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애들이 고3이 된 상황이에요. 고3이 된 아이들이 우주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걸로 15화가 시작이 됩니다. 쌍둥이네 누나 셀이 있잖아요. 셀은 이제 그 좋아하던 클럽의 MD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우주 생일이니까 무알콜 칵테일을 만들어서 참석을 해요. 당연히 셀이까지 참석을 할 정도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모였고요. 근데 찐찐 있잖아요. 진진이가 파티에서 예서랑 해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파티에 오기 전에 해나랑 예서랑 둘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찐찐이. 그 내용까지 다 듣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선의 집에서 가족들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근데 예서가 슬쩍 자기 아빠 강준상을 떠봐요. 자기 친구 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한테 자기 또래만한 딸이 있었더라 하면서 아빠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물어봐요. 근데 강준상은 그 얘기를 듣고 허허 그거 참 골치 아프게 생겼네. 아빠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랑 관련 없는 얘기인 것처럼 넘어갑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던 해나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골칫덩어리라는 얘기를 하냐고 대꾸를 하니까 강준상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굉장히 차갑게 핀잔을 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 밖에서 예서가 해나한테 거봐 들었냐면서 넌 우리 아빠한테 골칫거리밖에 안 된다면서 싸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나는 진짜 골치 아픈 게 뭔지 보여준다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예서 아빠가 사실 내 아빠라고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걸 찐찐이 보게 되면서 해나가 강준상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생일 파티에서도 그 둘의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생일 파티 내내 예서는 해나가 내일 진짜로 홈페이지에 올릴까봐 불안해하면서 눈치도 보고 결국은 너무 초조해져서 잠깐 화장실에 가서 김주영쌤이랑 통화를 해요. 걔가 진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떡하냐고 선생님 나 진짜 걔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나가 떨어져요. 퍽! 하고 놀고 있던 애들이 놀라서 차례차례 나와서 구급차도 부르고 그중 예빈이는 엄마 한서진에게 전화를 해요. 해나 언니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때 한서진은 강준상이랑 시어머니랑 김주영 스승님이랑 넷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강준상도 전화를 받습니다. 병원장 손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해나도 강준상이 있는 주남대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강준상이 와서 해나보다 뒤에 들어온 병원장 손자 먼저 수술을 하고 해나는 지금 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요. 근데 우주 아빠 황치영도 의사잖아요. 그래서 우주 아빠가 해나 지금 너무 많이 다쳐서 자칫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병원장 손자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손자부터 수술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결국 해나는 이동할 병원을 찾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죽게 돼요. 이때부터는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찰이 떨어진 장소를 살펴보니 자살보다는 타살일 확률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스카이캐슬 한 집 한 집을 돌면서 용의자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본격 입시 스릴러가 시작되죠. 예서는 라이벌 관계이긴 했지만 해나가 떨어지던 시간대에 안방에서 인강을 듣고 있었다고 하고 세리는 그동안 해나와 큰 관련은 없었지만 우주 생일날 다 같이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하다가 세리랑 해나가 서로를 마피아로 의심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해져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주의 경우에는 해나를 좋아하지만 왜 또 좋아해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해나는 자기의 마음만큼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서운함을 토로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3 한참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니까 부모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서로의 자녀를 의심하고 몰아가고 좀 더 격해져서 깎아내리기까지 하면서 개싸움이 돼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서로 폭언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서진이 찐찐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찐찐이 폭발해서 나 예서랑 해나랑 심하게 싸우는 거 봤다고 폭탄 발언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예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자기도 해나의 죽음으로 감정이 매우 불안정한데 엄마까지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고 결국 그럴 때마다 김주영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서 엄마 한서진 입장에서는 예서가 아무래도 해나의 앙숙이었고 그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털어놔야 엄마가 도울 수가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계속 자신은 거부하고 김주영 쌤한테만 의지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예서한테 어떤 나쁜 세뇌를 하고 있는 건가?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나가 떨어졌을 때 한서진이 예서한테 전화를 했지만 계속 몇 시간 내내 통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통화를 김주영이랑 계속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김주영 쌤을 찾아갑니다. 예서가 해나 떨어지자마자 당신이랑 1시간 내내 통화를 했다던데 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김주영 쌤이 그 예서가 화장실에서 김해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던 거, 그 통화 내용 녹음을 한서진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누가 해나를 죽였겠냐고. 사실 인강이란 알리바이는 켜놓고 딴짓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한서진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예서가 그런 거 같고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인강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못 되고 해나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서진이 정말 불안해하니까 김주영이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이상 예서는 범인이어도 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희생양이 필요할 거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 다음날 등굣길에 우주가 연행이 됩니다. 우주가요. 당연히 우주 엄마 이수임이랑 우주 아빠 황치영은 절대 아니라고 난리가 나고 쌍둥이 엄마 노승혜의 도움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요. 근데 우주라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해나 부검 결과 손톱 밑에서 우주 피부 조직이 발견되고 해나가 떨어진 곳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 블랙박스에서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해나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피부 조직의 경우에는 그 왜 우주가 해나가 자기를 많이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서운함 토로하면서 잠깐 다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나가 우주 손을 뿌리치면서 살짝 긁혔대요. 우주가 말하기로는. 근데 그 생일 파티 때 빨간색 후드를 입은 건 우주뿐이었거든요. 이에 이수임은 말도 안 된다면서 스카이캣을 경비원한테 부탁을 해서 사고 현장을 변호사와 같이 살펴봐요. 근데 살펴보니까 해나가 떨어진 테라스의 안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보일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해나를 죽이기 위해 이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누군가가 결코 우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살해할 목적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제 찐찐이 해나와 예서가 싸운 얘기를 이수임한테 밝히게 돼요. 이수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해나가 강준상의 딸인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수임은 한서진에게 찾아가서 의심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우주가 경찰 송치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나의 장례식 날이 됐어요. 여전히 강준상은 한서진이 얘기를 안 해서 해나가 자기 딸인지 몰라요. 장례식조차 그날 병원장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랑 예빈이랑 같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찐찐이 이제 재발이 저려가지고 이수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해나가 강 교수님 딸이라는 그 사실만 딱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살짝 푼수 같은 귀여운 입방정을 떠는데 그걸 예빈이가 들어버려요. 친언니처럼 따랐던 해나가 사실 진짜 자기 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해나 장례식을 안 가고 골프 약속을 가서 술까지 만취해서 들어온 강준상을 향해서 아빠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해나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 장례식조차 안 오냐고 그러면서 울분을 토해요. 여기에 강준상은 강제 해장이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술이 확 깨요. 그러곤 한서진에게 혹시 김은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실이냐고 막 따져요. 한서진도 그동안 감정에 북받쳐서 사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강준상은 이제 그동안 자기 행동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마지막까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병원장 손자를 먼저 수술하느라 결국 자기가 해나를 죽였다면서 정말 괴로워해요. 막 아이처럼 진짜 엉엉엉 웁니다. 그 울음소리에 한서진은 한숨을 쉬면서도 아빠한테 분명 얘기하지 말랬는데 얘기한 예빈이를 혼내러 방으로 올라가요. 근데 문을 여니까 예빈이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거기서 해나와 김주영쌤 목소리가 막 들립니다. 무슨 예서가 학교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대화가 막 오가는데 그걸 듣고 한서진이 깜짝 놀라서 예빈이가 더 못 듣게 USB를 뽑아와요. 그리고 나서 혼자 들어보니까 사실 해나가 김주영쌤 사무실에 찾아갔던 거예요. 시험 전에 예서방에 몰래 들어가서 예상 문제를 살펴봤는데 사실 그게 예상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험지를 빼돌려서 교묘하게 유형만 바꿔놓았던 거죠. 해나가 그걸 눈치채서 김주영쌤한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걸 걸고 김주영쌤과 딜을 합니다. 이거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학교 대나무 숲에 올리면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우리 학교 쪽에서 아줌마랑 손잡은 학교 선생님까지 난리 날 거라고. 그래서 김주영이 원하는 걸 물어보니까 예서를 서울의대 떨어뜨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코디 없이 자기 힘으로 합격할 거니까 그냥 예서만 떨어뜨려 달래요. 사실 해나의 속마음은 어땠냐면 강준상의 어머니도 그렇고 뭐 강준상, 한서진 다 3대째 의사 가문에 매우 목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자기가 이뤄내고 딸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해나는. 한서진보다 자기 엄마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증명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이 딜을 하려고 했는데 김주영이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잘 가라 하고 보내요. 이에 해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던 폰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앵무새 열쇠고리가 떨어집니다. 이 대화 녹음을 들은 한서진이 깜짝 놀래요. 일단 예서가 시험지 유출로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거라면 사실 이게 밝혀지면 0점 처리는 당연한 거고 언론이나 학부모들도 난리가 날 게 뻔하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쓴 김주영에 대한 분노와 자기한테는 해나 사고가 마치 예서가 그랬을 거라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자기가 해나를 해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쏙 빼고 숨겼으니까 당연히 엄청 화가 나죠. 이 와중에 이수임은 아무리 한서진이라도 가정주부가 경찰을 속일 생각까지 했을까 싶어서 생각을 바꿔서 김주영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주영 사무실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해나의 앵무새 열쇠고리를 들고 있는 예서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